네, 이성만 의원입니다. 김범수 중에 네. 그 카카오는 국민의 사랑을 받은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카카오를 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새 계열사가 105개로 들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그 정무위원회 출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또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철수할 수 있는 것은 철수하겠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약속 지킬 겁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골목 상권에 침해한 것이 플랫폼 기업이 맞죠. 대부분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 형태로 골목 상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제대로 잘 되려면 일단은 그 지명도, 그 브랜드 가치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하실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카카오 대리든 또 카카오 택시든 다방면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고 자금력이 높다 보니까 다른 뭐 콜택시 하는 회사라든지 다른 대리 회사보다는 더 우월적인 경쟁력에서 우월할 수 있죠. 특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분이 한 50% 이상 정도 우리 막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기사들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시장의 지배율이 올라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즉 수수료 등을 예를 들자면 카카오 대리 같은 경우에는 20%인데 25%, 30% 이렇게 올리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수수료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내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까? 네, 방향은 확실히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결국 독점 형태로 뛰게 되고 그 독점 과정 속에서 결국은 수수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약속드립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같은 또 실제 공급자와 같은 사람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 경쟁 속에서 실질적인 수수료를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카카오 택시에 프리미엄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멤버십에 들게 되면 손님을 더 빨리빨리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택시 회사가 택시 모시는 분이 예를 들자면 수입이 더 생겨.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정보라는 걸 활용을 통해서 기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수수료가 없지만 실질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수수료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계속 그런 정책을 펴실 생각입니까? 플랫폼은 어쨌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카카오 모빌리티 쪽은 이런저런 아직 생태계가 활성화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거 방향을 그렇게 찾을 보시면 수 안 있겠습니다. 되고요. 우리 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포털 사이트들 광고비 내면 상단에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왜 국민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포털에서 더 국민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을 상단에 왜 올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택시 기사분들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리운전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있지만
더 안전성이 있고 더 친절하고 더 고객한테 평가를 받은 사람을 왜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정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카카오가 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지배한 속에서 수익을 끌어낸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도 물론 중요해요. 기업이니까.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올바른 정보를 준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카카오가 지금의 카카오가 아니라 세계적인 카카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명심하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수요자를 공급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공급자가 돼버려. 이게 최근에 뭐 택시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또 골프장을 만들려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직접 스크린 골프장도 운영하려고 하시고 아니, 또 하고 있고. 아닙니다. 이거 결국은 이게 같이 동업자적 파트너 관계로 출범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경쟁자가 돼버린 꼴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카카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의 생리상 수요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유혹을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예, 카카오 같이 이렇게 큰 기업은 당연히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많은 지원과 육성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여부 또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기반이 확실하다면 기존에 있는 공급 주체를 팔아야 되는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기부 장관님, 네. 동의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많은 플랫폼 기업,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플랫폼 기업도 있지만 이미 성장을 해서 규제해야 되는 플랫폼 기업도 엄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손 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오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왜 유도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논란이 많은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고요. 또 법제화하는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범수 증인의 말을 저 신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네. 플랫폼 비즈니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우수한 어떤 퀄리티가 좋은 게 플랫폼의 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내서 상단에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저는 꽤 권장해야 될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플랫폼이 시작된 지가 아직 대한민국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원님들이 엄청난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모빌리티조차도 아직 수익 단계도 도달을 못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 있게 앞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